네, 안녕하세요. 도기아즈입니다. 자, 시세조사 입대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동안 조금 다른 업무 때문에 쉬었는데요. 이 책은 끝까지 제가 이제 완수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이제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도 사실은 한 4, 5년, 6년, 7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조금 짜집기 형태로 좀 됐지만은 긴 기간 동안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완료는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세조사 입대기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를 잘 해야만 결국은 이제 우량 물건을 잘 고르게 되고 우량 물건을 골라서 낙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서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경매라는 게 이제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시세조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공경문서협회에서는 경매투자 6단계를 개념으로 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시세조사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중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경매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은 경매투자 과정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매 투자를 잘하고자 하죠. 잘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나 고수 되고 싶고 누구나 돈을 쉽게 벌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이 경매 바닥이죠. 그래서 가장 지름길은 뭐냐? 경매 투자 과정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경매 투자 과정을 모르는데 경매를 잘할 수는 없죠. 요거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일단 이 책에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스텝이죠. 스텝. 사실 경매 투자 고수가 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여기 있는 4번 각주를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인 이유 중 하나는 매뉴얼을 잘 만든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경매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단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네. 당신이 경매를 공부하는 과정과 투자하는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네, 경매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순서를 밟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냥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매를 처음 입문할 때는 누구나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지도를 모를 때 어떤 이 시작과 그죠? 끝을 이렇게 봤을 때 시작과 끝을 잘 모를 때 답답증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길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묻는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 설명을 하지 않고 단편적인 요만한 조각 하나만 설명해 버리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나 모든 경매 파트, 경매 공부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은 한 채도 없지만 조감도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을 겁니다. 몇 층짜리고 층은 이렇고 주변에 공원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감도라는 게 있어야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가 경매 과정도 어떤 조감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유명 카페를 가봐도 조각조각 나눠진 지식들의 나열만 있을 뿐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곳은 없다. 통상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집에서 가까운 학원을 등록한 후 권리 분석을 우선 배우기 시작한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에서 옛날에는 유튜브도요 권리 분석만 많이 드립다 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권리 분석만 파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경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권리 분석과 기본이 되는 거 없이
기본이 되는 어떤 수준 없이 우선 장사꾼 같은 애들이 득실거리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권리 분석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좋은데 권리 분석이 아닌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경매 공부를 지적으로 좀 결여된 자, 지식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경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선생 자리에 오르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부작용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지식이 불필요하지만 지식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좀 더 나아가서 경매 물건도 한번 보러 갑니다. 그 후에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입찰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너무 오버해서 투자를 망쳐버리게 되죠. 전국의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런 식이다. 예, 그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고수층이 쌓이지 않는 거죠. 낙엽도 쌓이게 되는데, 낙엽은 쌓여서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데, 경매에 있어서는 과연 옳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고수가 첩첩산중으로 쌓였어야 되는데 역시나 25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현재나 법원에 가보면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다. 왜 쌓이지 않는가? 요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죠. 법원의 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수는 항상 비었다가 챙겼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절대 다수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검증되고 공인된 경매 접근 방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요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이다. 자, 하다못해 탁구를 배워도 다시 캡처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탁구를 배워도 라켓 잡는 법, 휘두르는 법이 각기 따로 존재하고 그 기술들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배운다. 그렇죠?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죠. 그렇게 여기도 여기 썼지만 생산 공장에서는 철저히 매뉴얼대로 순서 공정대로 세분화돼서 작업한다. 그래야만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보셔도 이거는 정해진 순서대로 생산을 해야만 그 제대로 된 완성차가 나온다는 거죠. 완성차가. 순서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매 투자에서는 순서가 안 정해져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경매 투자도 순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 경매도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만 생초보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거고 매뉴얼이 없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배우는 학생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죠? 네. 정해진 단계별로 기술을 습득하고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수가 된다. 법원 경매 투자에서 그런 단계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 이거를 협회에서는 단계를 나눴죠. 그게 뭡니까? 6단계를 나눴습니다. 6단계를 나눴어요. 태권도도 띠가 있고 배우는 과정에 해당 교과가 따로 존재하죠. 그렇듯이 경매도 그런 교과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1단계가 우량물건 검색, 2단계가 시세조사 분석, 3단계가 현장조사 분석, 4단계가 수익률표 작성, 5단계는 낙찰가 결정, 6단계는 즐거운 명도. 요런 부분이 정확하게 6단계의 흐름대로, 뭔대로? 순서대로. 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므로 이 시간 순서대로 교과를 나누고 여기에 맞춰서 적합한 훈련 방식을 터득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훌륭한 훈련법을 터득하면 다시 요거를 융합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섞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눈 감고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번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알고 훈련해 나가면 반드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전체의 모습을 이해한다. 전체 모습. 그래서 6단계 과정을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훈련을 한다 보면 각자의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어쨌든 크게 벌든 작게 벌든 안 버는 것보단 좋은 거죠. 그죠? 물론 헛고생만 잔뜩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도 있다. 매우 드문 일 중 하나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머리에 담을 때는 자신의 그릇을 먼저 비워야 한다. 빈 그릇이어야만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경매 공부를 해봤다 들어봤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되더라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학문인 경매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죠? 이 경매를 배워서 헛고생만 잔뜩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1번 돌머리다. 우리가 흔히 말 돌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돌대가리다. 2번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딴정신을 팔았다. 공부 시간에. 딴정신을 팔든지 돌대가리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도무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확률로 돈을 버는 것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매 공부를 같이 해도 같이 한 사람 중에 몇몇이 분명히 돈을 버는 것을 내 눈앞에서 내가 그 눈앞에서 그런 걸 벌어지는 걸 봤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는 돌대가리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공부를 그 공부에 대한 저항이 크든가 아니면 아예 산만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반복 훈련 안 하든가 아니면 동기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든가 이런 형태의 원인이 있더라.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매 공부를 해봤다 들어봤다 이러면 되더라 저러면 되더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러면 경매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고집이 세서 결국은 돈벌이를 못하게 된단 말이다. 통상 고집 센 사람이 실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이 경매를 꼭 실패하더라는 거죠. 희한하게. 근데 이 주장이 센 거는 평생 동안 자기가 닦아온 성격이죠. 그죠? 이 고집과 주장이란 게 누구나 처음부터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타고난 거가 아니고 주로 보면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기에 거의 다 완성이 되더만요. 이때 다져진 주장으로 평생을 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고 운전면허 딸 때 제가 이제 얘기를 써놨네요. 운전면허 딸 때 택시나 버스 운전수의 발목 움직임을 보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예, 저 이럴 때 있었어요. 저도요. 우리 때는 수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클러치를 엑셀을 5cm를 밟으면 클러치도 5cm만큼 살짝 띄워줘야 돼요. 근데 클러치를 6cm를 띄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자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언덕 출발해서 대개 불합격을 한 번씩 하던 때예요. 그 당시에 시동 꺼진 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봉을 움직임과 동시에 왼발의 클러치와 오른발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을 보면서 기사들의 발목 움직임에 따라서 차량이 언덕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리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놨나 보네. 제가 썼지 저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발견한 원리는 클러치를 밟는 왼발이 떨어지는 간격만큼 딱 그만큼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된다. 그래야만 자동차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클러치에 얹는 왼발이 떨어지는 간격이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밟는 간격보다 더 크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아까 말한 대로 클러치를 6cm를 띄고 엑셀을 5cm를 밟으면 시동 꺼져버려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클러치를 5cm를 밟고 엑셀을 10cm를 밟아도 5cm만큼밖에 동력이 전달이 안 되죠. 엑셀을 크게 밟아도. 그러니까 어차피 급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클러치를 5cm를 띄는 순간 자신 없을 때는 엑셀을 조금 더 세게 밟아도 된다 이거예요. 힘 전달은 5cm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른발 가속 페달을 아무리 깊게 밟아도 왼발 클러치 간격이 좁으면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끔 언덕에서 겁이 날 경우에는
클러치를 5cm 뛴다라고 생각이 되면 엑셀은 5cm 그 이상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차가 뒤로 안 밀리더라라는 계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언덕 출발에 익숙해졌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거를 왜 썼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다. 뭔가 힘들고 막연한 상황을 접하면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뭐겠냐. 그 대상이 되는 지식을 먼저 세분화해보고 세분화된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 경매 투자도 막연히 보면 안개가 쌓인 것처럼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토막토막 잘라놓으면 쉽더라. 그 토막토막이라는 게 이제 6단계다. 그래서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시세조사 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매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6단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지식을 세분화해서 쪼개놓으면은 이 경매라는 한 토막을 보면은 두렵지만 이렇게 6토막으로 쪼개놓고 보니 경매가 쉽더라. 이 얘기를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